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교재의 수열 추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지난 수열 추리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그 시간에 다양한 수열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트유다, 그 다음에 키우다 쪽 문제풀이 진행했잖아요. 오늘은 뒤에 이어진 실전 문제로 실력을 거두다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위주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가 빈칸 안에 들어갈 문자 아니면 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교재 두 번째 문제요. 지금 숫자가 1, 그리고 6, 마이너스 4,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마이너스 9, 16 이렇게 됐는데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항상 앞하고 뒤 사이 숫자의 차이를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 앞뒤의 차가 이렇게 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모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에서 16이 되려면 지금 25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5,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나오는 걸 보니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오나? 그리고 지금 얘네가 5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 그럼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면 일단 숫자의 배열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20, 그 다음에 25. 숫자의 절대값 자체는 5의 배수로 규칙이 있는 것 같고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면 부호의 규칙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와야 될 숫자가 11이면 11에서 마이너스 20을 뺀 게 마이너스 9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요 규칙이 맞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5예요. 그리고 여기 모르죠? 여기는 11이 커졌고요. 여기는 13이 커졌어요. 아무래도 3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 7이 오고 여기에 9가 오면 이 규칙이 이어지는지 볼게요. 그럼 여기가 7을 더한 15여야 될 거고 15에서 9를 더하면 24 되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홀수들 이렇게 더해가는 그런 수열이죠. 이렇게 차이가 이 원래 수열의 차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수열을 이루는 형태를 개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개차 수열. 강의를 할 때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리는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답안지에 다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을 꼭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답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답을 찾는 과정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이제 과정을 찾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항에다가 홀수를 더하는데 홀수가 지금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아니죠.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아니라 3부터 시작하는 홀수니까 3 그리고 홀수는 2씩 커지니까 n-1, 2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n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3 더하는 거 맞을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5 더하는 거 맞을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0이라는 거 이렇게 언급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서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일반항까지 정리하는 건 비현실적이니까 강의할 때는 현실적으로 답을 얼른 찾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반항식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답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선 하자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은
2가 커졌네요. 그 다음은 8이 커졌고요. 그 다음은 4가 커졌어요. 여기 모르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이들을 봤을 때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규칙이 안 보여서 건너 하기로 생각을 그럼 해볼게요. 그 다음 규칙. 자, 여기는 2가 커졌어요. 혹은 2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얘가 4에서 16으로 갈 때 12가 커졌어요. 혹은 4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6에서 86으로 넘어올 때 커진 걸로 생각한다면 70이 커졌고 곱한 걸로 생각하면 66에 36, 166이니까 96이어서 안 되죠. 곱한 걸로는 해결이 안 나요. 그쵸? 그래서 건너도 굳이 맞는 규칙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다 안 통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곱하기를 한번 볼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을 곱하죠. 그 다음엔 2를 곱해요. 그 다음엔 3을 곱해요. 여기서 4가 곱하는 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게 또 마침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부호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왔던 것처럼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0이 아까 안 됐으니까 곱하기 1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그냥 플러스 2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4로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곱셈 기호가 나올 차례고 숫자는 5가 나올 차례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기호가 나올 차례고 숫자는 6이 나올 차례여서 요게 맞는지 봤더니 네, 여기에 딱 80이 들어갈 수 있고요. 80에다 6을 넣으면 86이 되는 게 통하니까 네, 정답은 요 규칙을 적용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 80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소수인데 비교적 그래도 간단한 소수여서 그런지 규칙이 잘 보였어요. 여기 0.2고요. 여기는 0.25를 더하면 얻을 수 있고요. 여기는 0.3을 더하면 얻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35를 더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 빨리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소수들 자체가 이 차이에 해당되는 소수들 자체가 0.05씩 커져가고 있죠. 얘도 개차수열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차이 값은 0.4가 나와야 될 차례니까 1.8에서 0.4를 더하면 2.2가 이 자리에 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도 비교적 계속 뒷자리가 처음에만 제외하고 계속 7이 반복되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몇십씩 커지고 있는 건가 보다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앞항과 뒤항의 차이를 보면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40 되죠. 여기는 80 돼요. 여기는요, 160 돼요. 그러면 이 앞항과 뒤항 사이의 차이들이 어떤 규칙을 이루나요? 5를 시작으로 5에서 2를 곱해가는 5를 첫 항, 그리고 2를 곱해가는 그러니까 2가 공비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차이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요것들 자체는 개차수열인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차이로 나와야 될 숫자는 여기에다 2를 곱한 320이 와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320을 317에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637이 마지막 자리에 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분수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수가 사라지고 뭐가 나옵니까? 자연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일단 여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32는 8의 배수니까 차이를 보기보다는 배수를 봤어요. 왜냐? 얘네 둘의 차이가 24인데 그 다음 차이는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들이 규칙을 이루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배수를 본 거죠. 여기는 곱하기 4가 되면 적용이 되고 여기는 곱하기 5가 되면 되죠. 얘네 둘 사이에 4 다음에 5가 나왔네? 그럼 여기는 혹시 3인가? 여기는 혹시 2인가? 여기는 혹시 1인가 하고 봤더니 네, 3분의 4에서 1 곱하면 3분의 4 그대로 나오는 거 적용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2를 곱한 3분의 8이 와야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3을 곱하면 8이 나오는 게 맞나? 하고 봤더니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차이들 사이에 하나 이상의 연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플러스만 한다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곱하기랑 플러스가 이렇게 교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아까 반복된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 이 문제를 봤더니 하나의 연산이 이렇게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었냐면 148에서 한 가지의 연산만으로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148에서 765로 숫자가 뛰려면 단순히 생각할 때는 곱셈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를 해서 765를 만들기에는 500이 넘는 숫자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거의 뭐 3000이 넘는 숫자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500이 넘는 어떤 숫자와 3000이 넘는 어떤 숫자가 규칙을 이루기엔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곱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곱셈. 이렇게 숫자가 불어날 수 있는 곱셈을 생각하는 건데 148에 어떤 수를 곱해도 딱 765가 나오질 못해요. 그쵸? 그래서 곱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8에서 얼마를 곱해야 가장 765와 근접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765를 그럼 148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5번 정도 들어갈까요? 8, 5, 40, 4, 5, 20. 그러니까 20이니까 4, 7 이렇게 돼서 5번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740이고요. 그리고 25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5를 곱하고 25를 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 봤더니 765는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5 아니면 0만 나오지 이렇게 뒤에 6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곱셈 하나로만 끝나는 연산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추측할 수가 있죠. 자, 4626을 765로 나눠서 대략적으로 어떤 숫자를 곱해야 이거에 근접해질 수 있는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한 6 정도 될까요? 5, 6에 30, 6, 6에 36, 36이니까 9, 그리고 7, 6에 42, 4590이어서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럼 6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36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6을 곱하고 36을 더하고 근데 마침 이 25가 뭐죠? 5의 제곱이죠. 얘는 뭐죠? 6의 제곱이죠. 그러면 슬슬 눈치가 오죠. 이렇게 넘어갈 때는 5 곱하고 5의 제곱을 더하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6 곱하고 6의 제곱을 더하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땐 4를 곱하고 4의 제곱을 더했나? 여기서 여기로 갈 땐 3을 곱하고 3의 제곱을 더했나? 여기서 여기로 갈 땐 2를 곱하고 2의 제곱을 더했나? 하고 봤더니 2를 곱하면 4, 거기에다가 2의 제곱, 4를 더하면 8 되는 거 규칙 적용되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1을 곱하고 1의 제곱을 더했나? 하고 봤더니 1을 곱하면 1, 1의 제곱인 1을 더하면 2 되는 거 딱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이제 답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에서 3을 곱하고 3의 제곱을 더하면 괄호가 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8, 3, 24에서 9를 더한 33이 올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확인차 얘한테 4를 곱하신 다음에 4의 제곱을 더한 게 148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는 곱하기 1이 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그대로, 그 토대로 곱하기 1을 해보고, 그 다음은 곱하기 3을 한다면 여기서 또 규칙이 안 되죠, 바로. 그래서 이번에는 차이를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는 플러스 3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는 플러스 3이 돼요. 곱하기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곱하기가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은 지금 안 맞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뭔가 규칙의 일관성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때는 차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곱하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건너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 건너 보니까 홀수들이 쭈르륵 나열되는, 즉 이씨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손쉽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항에 있는 애들은 어떤 규칙을 가질까 하고 보면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는 7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순서대로 3, 여기가 순서대로 4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7이 온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들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비교적 짝수항에 있는 숫자들보다 작아요. 그쵸? 짝수항에 있는 애들은 다 70대인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니까 좀 작아서 손쉽게 건너뛰기 수열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여기는 1이 커졌고요. 여기는 2가 커졌고요. 여기는 3이 커졌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보면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가 커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와 관련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3씩 커지는 수열이라면 3, 6, 9 이렇게도 관련 지을 수 있고요. 9라는 자연수의 특징이 제곱수기 때문에 당연히 7, 8, 9도 되겠죠. 그쵸? 당연히 7, 8, 9도 됩니다. 이거는 연속된 자연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제곱수라는 특징 때문에 9라는 건 3, 6, 9, 7, 8, 9뿐만 아니라 1, 4와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1의 제곱, 얘가 2의 제곱, 얘가 3의 제곱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이렇게뿐만 아니라 1, 4와도 관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플러스 9가 됐으니 여기는 3, 6일까 혹은 7, 8일까 1, 4일까를 생각하고 싶으면 43부터 38까지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일까요? 차이가 5죠. 그러면 3, 6이나 7, 8이 올 가능성보다는 1, 4가 올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39가 오고 4를 더한 43이 오는 거 규칙 맞아 떨어지니까 정답 3번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짝수항제는 5의 배수가 온 것 같죠? 5의 배수.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배수는 아니지만 관련은 시킬 수 있죠. 홀수번째 항은 3의 배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5분의 1로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의 배수라는 특징에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도 5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도 5분의 1이 돼서 결국 1로 이렇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했고요.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적용돼서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와줘야 말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에 빈칸이 없죠? 그죠? 제가 빈칸을 빼놓고 한 것 같아요. 빈칸을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 100과 마이너스 1000 사이에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너무 명백하게 이 짝수 아이들 사이에
관계가 짝수 번째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그쵸? 10의 배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규칙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곱한 거,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플러스 100이 됐고요. 다시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네, 마이너스 1000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얘들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 빈칸이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려면 한 가지 연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23이 와 있으면 당연히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아니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3을 2로 나눈 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요렇게 2분의 마이너스 13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자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3에다 일단 마이너스 13을 만들기 위해 10을 더해야 할 거고 그리고 걔를 2로 나눠야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즉 먼저 10을 더하고 그 후에 2분의 1을 그 결과를 2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그 전체 결과를. 그러면 얘한테 또다시 그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얘가 20일 거니까 7이 될 거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네, 4분의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먼저 플러스 10을 하고 그 후에 그 전체 결과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도 먼저 10을 더하고 얘와 얘를 다 계산한 그 결과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7에다가 10을 더하고 그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40일 거니까 47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분의 4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이게 지금 먼저 10을 더하고 그 다음 그 전체 2분의 1을 곱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이런 접근 방식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AN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 게 AN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분배를 하면 2분의 1 AN 플러스 5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일반 항이.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이렇게 제가 괄호를 사용했잖아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려면 먼저 2분의 1을 곱하고 플러스 5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괄호 없이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 연산에서 플러스 10과 곱하기 2분의 1이 있으면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 5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에서 먼저 10을 더한 다음에 그 전체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런 괄호를 사용하는 거 없이 완벽한 식을 쓰려면 앞항과 뒤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 먼저 2분의 1을 곱하고 플러스 5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방식을 생각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13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 먼저 10을 더하고 전체의 2분의 1을 곱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0번 문제 볼게요. 3개씩 숫자가 짝지어져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5, 3, 7, 8, 6, 13. 손쉽게 지금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야 이 숫자와 관련이 가장 면밀하게 될까요? 더해지면 14잖아요. 그쵸? 둘이 더해지면. 얘들은 둘이 더해지면 8이고요.
그래서 손쉽게 앞항과 뒤항을 더한 게 가장 뒤에 있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서 결국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얘가 되고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얘가 된다는 걸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앞항과 뒤항을 더한 다음에 1을 뺀 게 제일 마지막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이랑 7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얘가 이제 6이 되니까 18이 되겠네요. 빈칸에 와야 될 건 18.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좀 꽤 까다로웠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규칙을 찾으라고 이제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규칙을 찾으라는 건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얘를 엄청나게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3이랑 7과 9가 과연 어떤 규칙이 있을까? 정말 여러 방법으로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얘네들을 뭐 곱해보기도 하고 더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은 앞쪽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서 1을 빼보나? 근데 그게 여기서 적용이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더하면 4인데 거기서 1을 뺀 게 이게 되질 않으니까. 아,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곱하기도 해보고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얘한테 뭐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얘네랑 관련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봤고요. 자, 얘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 배수들을 한번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 배수들은 6이 있을 수 있고요. 9가 있을 수도 있고요. 12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 배수들은 14가 있고요. 21이 있고요. 그 다음 뭐 28도 있고요. 얘 배수들은 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형태의 문제도 이렇게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수들을 보면서 최대한 관련성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더하면 요게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쵸? 요게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요게 될 수 있어요. 그쵸? 3이랑 18을 더하면 21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 10이랑 14랑 더하는 거 얘랑 더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또 찾아지는 게 없죠. 아, 얘도 있네요. 6이랑 21을 더해서 27 되는 거. 6이랑 21을 더해서 27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요 방식을 생각하면 3, 그러니까 순서대로 A, B, C라고 했다면 얘는 A, 그 다음에 18이라는 건 C의 2배죠. 2C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가운데 거의 3배니까 3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규칙이 얘한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거의 2배니까 2A 그 다음에 얘 21은 가운데 거의 3배니까 3B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제일 끝에 거의 3배니까 3C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규칙일지 요 규칙일지 우리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2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규칙에 2를 적용시키면 2 플러스 4는 6 성립을 하죠. 성립해요. 자, 여기에도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하면은 4가 될 거고요. 2 대입하면 6이 됩니다. 여기 6이 됩니다. 성립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수많은 조합들 중에 가능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마침 되는 게 얘가 되니 요 규칙인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A가 5고 그 다음에 여기 C 자리에 누가 와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9였으니까 9, 3, 27 이렇게 한다면 이 C는 22가 되겠죠? 그래서 C는 11이 되면 되겠네요. 이 자리에 11이 오면 되는가 하고 봤더니 마침 답이 있네요. 그 규칙이 맞았다는 뜻이겠죠?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직업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래도 조금 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곱수가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요. 얘도 제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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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수. 얘도 뭐 제곱수긴 해요. 그리고 1도 사실은 뭐 제곱수인 거니까. 그래서 제곱수가 너무 많이 존재해서 좀 직업병상 네, 이게 조금 빨리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가 제곱수다 보니까 루트를 씌우면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4가 1 더하기 2여서 3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16이 4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25가 5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네, 2라고 금방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가나다니까 얘는 2, 3, 가나다라 바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카가 11로 생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는 13, 13번째겠죠? 그러니까 얘들 사이의 규칙을 보자면 여기는 1이 커졌고요. 여기는 3이 커졌어요. 여기는 5가 커졌어요. 그 다음은 7이 커질 차례고요. 그 다음은 9가 커질 차례.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규칙이 지금 안 맞죠? 규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도 지금 조금 당황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규칙이 안 맞을 때 이 문자는 이 끝나는 게 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나다라 마와사 아자차카 타파하 여기까지가 얼마로 끝이 나요? 네, 얘가 14개예요. 14개. 그러면 14개에서 끝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로 시작하는 가는 15로 두 번째로 시작하는 나는 16으로 이렇게 다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를 13 그냥 표면적으로 처음부터만 따지면 13번째인 거지만 네, 얘를 27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로 돌아간 파는 13이 아니라 27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기는 18이 돼야 될 거고 18에서 9가 더해지면 27이 되는 거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규칙이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 14개를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시작한 거기 때문에 16, 15, 16, 17, 18 즉 처음부터 네 번째에 있는 가나다라가 맞겠죠? 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순서를 따져보면 4, 그리고 6이 될 거고요. C가 3, 얘가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가요. 우리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들은 이렇게 건너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딱 봐도. 그래서 4, 3 여기에 2가 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1씩 더해지고 여기는 1씩 작아지는 상태인 건너뛰기 수열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 와야 되는 알파벳은 B라는 거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겠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28번인데요.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직업병일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평균이 너무 티나지 않나요?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너무 티가 났어요. 얘네 둘의 평균이 얘잖아요. 얘네 둘의 평균이 얘고 얘들의 평균이 얘고 그죠? 그래서 얘 둘의 평균 얘, 얘네 둘의 평균 얘, 얘네 둘의 평균이 얘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제 얘가 평균값이니까 여기에는 8이 와줘야 되겠죠? 그죠? 4 더하기 8이 돼야 12가 되고 12를 둘로 나눈 평균은 6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20이고 걔네 둘을 평균한다면 1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 이 두 가지의 평균이 여기로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8이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을 볼게요. 29번에서 결정적인 힌트는 저는 여기서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4랑 5를 생각하면 둘을 더한 건 9인데 9가 40이랑 관련이 딱히 없어 보이고 물론 관련을 짓자면 지을 수 있죠. 9, 4, 36 한 다음에 플러스 4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왠지 4 곱하기 5를 해서 20을 해서 그 20의 2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면 얘가 될까? 하고 봤더니 네,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한 30에다가 2를 곱한 게 이 자리에 와주면 되는 거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3번. 60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문제와 비슷해요. 얘들 사이의 규칙을 찾으려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여기는 약간 지금 여기 조금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좀 뚜렷한 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좀 구별이 되시나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얘들끼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선으로. 그래서 그때 저번 시간에 봤었던 문제는 한 변의 합이 다 일치를 했는데 얘네들은 한 변의 합을 뭐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별된 애들끼리 더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구별된 애들끼리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덧셈.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더해봤더니 22가 됐어요. 그 다음도 봤더니 22가 되네요. 그 다음 영역도 봤더니 22가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부분끼리 다 더한 것들의 합이 22로 동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변을 쭉 더하면 그것도 한번 통 하나 볼까요? 이렇게 일단 다 더하면 15. 그 다음에 15에다가 6을 더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21이요. 이렇게 다 더하면 14에다가 5를 더하니까 19.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저번의 문제는 한 변을 다 더한 한 변끼리의 합들이 다 일치했는데 이번에는 한 변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부분들의 합이 22로 일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22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얘네들을 딱 상쇄시킬 수 있는 17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수열 추리 파트 수업을 다 진행해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 저번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 그리고 오늘 같이 봤던 문제처럼 여기서 앞항에서 뒤로 넘어갈 때 단순한 한 가지의 연산으로 해결되지 않고 곱했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다든지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뭔가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복잡한 연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꼭 연습 많이 하셔서 실전에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수강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